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하권 76페이지 6월 기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유금을 한조금이라고 하는데 급격히 한랭해지는 계절이다. 또한 금방국의 중심으로 사주격이 불미하면 고집이 세고 직업이 하천하며 재앙이 많다. 또한 남의 자식 키워주는 팔자가 되기 쉬우며 이기적으로 추한 인생이 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사주격이 좋으면 문창귀인의 덕으로 결단력이 좋으며 의식주가 넉넉하고 수복을 겸비하여 총명하고 음성이 아름답다. 형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추구하며 처세술이 능통하고 박학다식하여 주변인들과의 화합을 도모한다. 격이 좋은 식신격은 증조부가 명당지에 있어서 음덕이 많아 자식 낳고 성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술, 창작, 미래과학, 식품, 영양학, 교직으로 알을 베푸는 것도 길하다. 또는 임상병리학이나 심리학, 연구실 관련해서도 양호하다. 이러한 좋은 성분인 문창성의 식신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간목과 묘나 무토가 있어야 하며 금방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6월에 기묘일주로 태어난다면 금목상전이 되므로 장애가 많아서 무엇 하나 이루기 어렵고 득자이별에 해당하며 기사일주가 된다면 금국이 되기 쉬우므로 불안한 인생이지만 병화나 정화가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 6월에 기미일주로 태어난다면 병인시를 만나면 금상첨화이다. 6월에 또 다른 기후일주로 태어난다면 자형으로 일사무성이 되기 쉽고 귀인의 덕을 발로 차는 것과 같아서 흉하다. 부부 해로에도 먹구름이 끼고 남의 자식 키워주는 천명이 될 가능성도 많으며 자궁에 칼대는 수술수가 있게 된다. 6월에 기해일주로 태어나는 것은 길한 바가 있으나 병인시를 만나면 더욱 좋다. 기축일주로 태어난다면 도둑놈을 만나는 격과 같은 천명으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배품을 모르는 사람으로 황소고집과 같으며 득자이별의 직업 또한 양호하기 어렵다. 축토에는 성목되기 어려우므로 배성이 덕이 없으며 야근꾀에 스스로 발등 찍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로지 병인시를 만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정묘시에 태어났다면 과부가 되기 쉬우나 사주격이 좋으면 깊은 밤 등촉화에 의지해서 공부하여 성공할 수도 있지만 기미일이 더욱 좋다. 6월에 저하는 5개의 음천간 중 을목은 한많은 남편과 자식이 되기 쉽고 불구자가 될까 두렵지만 병인시라면 무난하다. 정유월은 최고 길하여 모친의 덕이 있으며 술미 한 글자와 병인시를 만나면 모친이 둘이 되므로 혼잡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다. 기월이라면 유금만 왕성하게 하므로 좋을 바 없으며 제사상에 앉아있는 기토로 업인 인과가 많고 한많은 형제이다. 신월은 간여지동 식신격이라 하지만 부모 환경이 일간을 설계하여 입속에 있는 밥까지 빼앗아 가는 격이 되므로 목화토가 유력하지 않다면 한이 쌓인다. 계유월은 거두어들일 수학이 미약하여 배생의 덕이 없어서 외롭고 가난하기 쉽다. 기미일에 병인시를 만나야 여유롭게 된다. 만약에 계유월에 태어났다면 기미일주에 병인시를 만난다면 여유롭게 된다. 경금과 신금, 개수가 있으면 급격히 한랭해지고
설이 내리는 것과 같아서 만물에 피해를 주게 되며 목기는 설이 맞은 배추 형상이 되니 반드시 유력한 병화가 있기를 요구하며 수토에 해당이 되는 진토나 축토는 한랭하게 하고 금기로 변하기 쉬우므로 없는 것이 좋으며 6월에 인목이나 묘목은 성장을 끝마쳤고 묘목이라도 마른 풀과 같으므로 언제든지 화기를 생하게 된다. 을목 역시도 화기를 생하지만 해수나 축토에 자한 을목은 순목으로 병화를 생하기 어렵다. 해수와 인묘는 수월까지는 순목이 되지 않으니 합을 해도 무방하지만 격하고 있는 것이 더욱 길하다. 6월은 추운 기운이 하루하루 더 강해지므로 반드시 병화가 기토를 따스하게 해야 만물이 뿌리가 튼튼해져 오는 봄을 기다리게 된다. 임신년 기월 기축일주가 임신시를 만났다. 기토가 6월에 기축일주로 태어나니 급격히 한랭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두 개의 임수가 있고 기임탁수, 기임탁수 두 번의 탁수가 걸쳐진다. 또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축이 합을 해서 사화를 불러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금이나 신금이 없기 때문에 사화를 불러오는 기운은 매우 약하다 그래요. 그리고 사주가 급격히 한랭해지고 유축합으로 근기만 왕성하게 함으로 종화생재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주이다. 종화불론 신강약으로 이 축토에 통근처가 있기 때문에 종하지 않을 듯하지만 차라리 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요. 이렇게 극신약으로 힘든 세상 세파에 싸우느니 이 태양한 금기의 세력에 종하는 것이 낫겠다. 6월이 일간의 장생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설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화기를 내장한 술, 미 중 한 글자가 있고 병화와 간목 그리고 목화 지지가 있으면 의식주의 걱정이 없다.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으니 화기가 없고 금수기가 세력을 이루면 음간인 기토는 세력을 따라 종하게 되는데 이 사주는 축토가 통근처라고 하지만 충유합금이 되었다. 그리하여 종합을론 신강약에 해당하므로 가종합격을 이루게 된다. 충유합은 사화를 불러 조우함으로 길하지만 금백수청 맑은 물이 기임탁수가 되었고 종격을 대표하는 금기천간이 없으므로 하합격이다. 이 경우 사화운이 오는 것은 불러온 사화가 전실되어 조우불량이지만 시신운이므로 무난하면서도 별로 좋을 것이 없다 그래요. 이때 정사로 온다 해도 정임합으로 해될 것은 없고 을사, 계사, 신사로 오는 것이 길하다. 기사로 오는 것은 기임탁수이므로 좋을 것이 없지만 금기가 설기함으로 무난하게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금기천간이 없기 때문에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와 운이 온다고 손쳐도. 그리고 특히 정사로 온다면 사화가 있다고 손쳐도 아무런 금기천간이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와 운이 오는 것은 전부 다 해가 된다. 다만 여기 종격 사주에서는 인수운이 오면 해됨이 크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 대신에 경금이나 신금 세년에는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6월이라고 해도 이 경금이나 신금 천간이 없으면 지인 삼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꼭 이 부분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요. 술미 조토 운이 들어온다면 유축합이 풀림으로 불러온 사화는 전실이 된다. 그러므로 조가 없어지고 이임수를 극함으로 조토는 대응하다. 진축 습토
축토우는 평길무사하고 오하우는 흉하며 인묘 또한 금목상견이 되도록 흉하다. 항상 대분에서 어느 천간이 어느 지지를 데리고 왔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이 사주에서의 기류는 경자, 신해, 이임자, 개해이며 다음으로는 임신, 개유, 경신, 신유는 수탁해짐으로 좋지 않다. 경진, 신축, 개축, 임진, 기유, 기해, 개사, 신사 등은 무난하다. 기임 탁수의 황토물 유육으로 혈액 관련 질병이 있게 되고 일지 축토 탕화는 당주의 육신이다. 그 몸에서 기토로 추출되어 기임 탁수함으로 자신 스스로 탕화 우울증 탁수를 만드는 객이니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 경술대우는 기름 반반의 운으로 술토는 축토와 형살을 일으키고 불록은 사화와 귀문관살, 탕화살이 동하게 된다. 이 당주 10세 신사년은 육굴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우하는 사화가 전실되지만 금국을 이루고 신금이 추출되어 무난하다. 그러나 11세 이모년은 추고 기문살이 동하고 정신계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임탁수의 오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정신계 이상 증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12세 계미년은 더욱 심하게 작용했고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 신의 임자 계축대운 30년간 기운이 펼쳐지므로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당주 11세, 12세 이때 아주 그 어린 아이가 정신계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그 부모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을미년 을월 김여일주가 의뢰시를 만났다. 참 너무 답답하죠. 영월주 조상의 환경, 그리고 월일주의 환경, 두 개의 을목이 복음 잡초가 되어서 서로 간에 6월 달에 바싹 마른 칡렁쿨이 입이 다 떨어지면서 비입이 꼬여 있는 그러한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일시지는 묘유충으로 이 묘목을 깨뜨리는 그러한 상태이다. 다만 이 의뢰시를 만나서 해묘합으로 묘유충을 풀어주니 다행이지만 신약한 사주에 연지 미토에 의지하는 기토라고 하지만 수시로 해묘이 목국이 되어서 이 기토를 파극을 시키고 또한 목국이 되어서 유금을 파극시키는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말 외줄타기 하는 인생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극설교집이라고 하는데 외줄타기 하는 불안한 인생이다. 세 개의 을목이 복음잡초를 이루고 병화를 못 만나 음지식물로 콩나물로 변했다. 월일지 묘유충이지만 풍중봉합으로 칠사를 제어함으로 흉하지는 않다. 해수가 합충을 당하면 묘유충이 발생하며 목국을 막고 있는 유금이 합충을 당하면 목국을 이루고 세 개의 을목이 귀살로 변하여 일간을 파극하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유금이 합충을 당하여서 쓰러지게 되면 해묘이 목국을 이루고 이 을목들이 적군이 되어서 기토를 파극시켜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불안한 인생이다. 이것은 해묘이 목국을 이루고 세 개의 을목이 있으면 이것은 귀살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귀살, 귀신살은 예상치 못한 흉사 단명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일생 이제 살만하다고 말하는 때가 없으니 한심하고 답답한 기묘일주이다. 이것은 모두 당주 자신이 만든 업장으로 시루 속 콩나물과 같은 남자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대주고 배신을 당하는 삶이 되니 인생이 처량할 뿐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병화가 없으니 품질 이하의 남자들로부터 남남 풍파를 당하고 부모덕이 없는 무속인 격의 사주이다. 수시로 목국을 이루고 금목상전에 목국토를 당하므로 유방, 자궁의 질병이 오게 되며 한 자씩 잘못되고 유장병, 간암에 노출되어 있으며
싸움닭으로 변하는 당주이다. 연간 을목은 남편으로 만나야 할 인연이다. 그런데 해묘합과 해중 간목의 암합을 이루고 있는 명암붙집으로 부부 풍파를 당하며 해로하기 쉽지 않다. 월 시간의 을목들은 남편의 형제가 되는데 백호살과 동주묘한 월간 을목이며 동주사한 시간 을목으로 남편의 집안의 흉사가 매우 많은 집안이다. 또한 남편 입장에서 보면 기토 재물을 쟁제하는 동질성의 을목과다로 꽈배기 꼬이듯 복음 잡초이니 한심한 남편궁으로 의처증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남편은 한 직장 오래 다니지 못하고 직업 변동이 심하며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수시로 재난 풍파를 당하고 신불자, 파산자가 되며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배신을 당한다. 자식은 칠살굽을 억제하는 희신이므로 자식덕이 있지만 아들은 낳을 수 없다. 식상이 충이 되었거나 합거된 사주는 딸을 낳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방주는 딸만 셋을 낳았다. 월지는 해당 육친보다 더 많은 숫자의 육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가령 월지 비견이면 형제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 해중임수 부친은 묘유충을 합으로 묶는 공이 있으므로 부친의 덕이 있으나 과다설기와 해묘합으로 변질되어 부친은 단명으로 일찍 사별하게 된다. 병술대운과 정대운은 일간을 방교하는 운으로 길했고 해대운은 금목상견을 통관하고 해묘합으로 결혼했고 문환했으나 부친이 간암으로 사망했다. 무자대운은 자묘형살과 기문살 그리고 자미 원진살이 발동되어 자궁수술 유산 낙태가 있었으며 재난풍파와 정신계 이상이 되어 신명접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운이다. 기축대운은 쟁탈전이 벌어져 극비운이 되었는데 계유년을 만나 남편이 부도나서 패망하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축대운까지 재난 풍파가 이어지고 경대운은 도망갔던 남편이 다시 들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 결론은 사주에 암시된 대로 두 번 결혼한 것이 되었으며 인대운 57세 10묘년은 귀살이 펼쳐진다. 그러므로 간암, 자궁암, 유방암 등으로 사망하거나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되거나 아니라면 남편이 구속 수감되거나 본인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